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객체 지향 개발론 및 실습 6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장식 패턴을 살펴볼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는 패턴이고요. 이 패턴은 기존에 우리가 객체 지향에서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살펴봤었습니다. 1장에서 숙제로 살펴봤었죠. 상속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고 포함 관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장식 패턴은 또 다른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우 색다른 방법이고요. 이 내부적으로 보면 상속과 포함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클래스를 확장하는데 확장하더라도 기존에 우리가 사용했던 리모컨을 이용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상속을 이용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기능의 추가는 상속을 이용하지 않고 포함 관계를 이용하게 됩니다. 두 관계를 적절히 이용해 가지고 한 클래스의 기능을 확장하고 있고, 재미있는 것은 이 장식 패턴은 한 객체를 여러 번 반복적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장식을 함으로써 기능이 추가되는 거고, 그 기능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장식 패턴을 설명드리면, 객체의 동적으로 새로운 행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행위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은 메소드를 추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제공했던 행위의 기능이 바뀌는 거예요. 확장되는 거.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면 케이크를 장식하는 거,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케이크를 과일로 장식하든 뭘로 장식하든 여전히 케이크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예요. 뭘로 장식하든지 간에 여전히 크리스마스 트리입니다. 여러 개로 장식할 수도 있고 여러 번 장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 패턴은 클래스의 책임을 실행 시간에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바꾸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측면에서 보면 기존 1장이 아니라 첫 번째 패턴에서 살펴본 전략 패턴에서도 이런 것을 했었죠. 그런데 전략 패턴은 fly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으면 전략 패턴은 이 fly 메소드의 행위를 통째로 바꿉니다. 교체를 하는 거예요. 실행 시간에 풍선으로 날다가 로켓을 이용해서 날고 날개를 이용해서 날고 뭔가를 통째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식 패턴은 통째로 바꾸지 않고 원래 요만큼의 기능이 있으면 그 위에다가 뭔가 추가적으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했던 행위를 없애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다가 뭔가 추가할 수 있게, 동적으로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한 객체를 다른 객체로 포장해서 책임을 추가 변경한다. 이 행위의 동작을 바꿔준다. 그런데 이렇게 포장을 하더라도 여전히 포장된 객체, 장식한 객체는 원래 객체와 같은 타입입니다. 이 같은 타입임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상속을 이용하게 됩니다. 한 객체를 여러 번 포장할 수 있고 이때 포장한 순서가 보통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하도록 만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여러 번 포장할 수 있는 그런 장식 패턴의 경우에는 그런 응용에서는 순서는 중요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패턴은 is A와 has A를 모두 사용합니다. 같은 리모컨으로 장식하더라도 같은 리모컨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상속을 이용하고 기능의 확장은 has A로 이 행위, 제공하는 특정한 메소드가 제공하는 행위의 확장 또는 축소는 has A를 이용하게 됩니다. Head First Design 패턴에 나오는 예제를 통해서 장식 패턴을 이해해 보겠습니다. Head First Design 패턴에서 사용하는 예제는 커피숍 예제입니다. 스타버즈라는 커피숍이 있고 이 커피숍에서는 4종류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하우스 블렌드, 다크 로스트, 디카프, 익스프레소 4종류의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들 커피들은 그냥 요 커피만 넣어서 마실 수도 있지만 다양한 첨가물을 추가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뭐 우유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추가할 수도 있고 그래서 라떼 같은 형태로 마실 수도 있고 모카, 두유 뭐 여러 가지들을 이제 크림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추가해서 커피를 주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첨가물을 넣는지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응용에서는 그런 첨가물이 추가될 때마다 가격을 효과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응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는 뭔가 한 4종류의 첨가물들이 있는데 향후에 다른 첨가물들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려해서 이제 이 응용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지 생각해 봅시다.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조합이라고 하니까 전략 패턴을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전략 패턴의 경우에는 행위의 조합입니다. 행위의 조합. 그런데 이 경우에는 선택적인 거예요. 첨가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게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조합이고 그 전략 패턴에서 봤던 거는 오리가 있는데 어떤 오리는 풍선으로 날고 어떤 오리는 뭐 깨깨거리고 어떤 오리는 삑삑거리고 이런 것들이 조합해서 어떤 특정한 오리를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경우는 그것과는 조금 다른 형태가 되는 거죠. 여러 가지 첨가물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첨가물들 중에 몇 종류를 추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랬을 때의 가격을 효과적으로 계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시도는 다양한 종류, 조합들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그 가능한 조합들을 클래스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너무 많은 클래스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house blend with steamed milk and mocha. 우유와 모카가 추가된 house blend. 그럼 house blend만 있는 게 아니라 디카프에도 밀크와 모카, 초콜릿을 추가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조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떤 클래스의 계층 구조로 모델링 하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여기처럼 네 가지 첨가물이 가능한데 밀크, 소이, 모카, 휩. 그러니까 크림, 그리고 초콜릿, 두유, 우유. 이렇게 네 종류의 첨가물이 현재로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베버리지라는 클래스에 이 네 개 다 첨가할 수 있다고 가정하에 여기에 이런 거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뭐 불리언 변수로 둔다든지 해서 이제 이 첨가물들을 추가하면 얘가 추루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를 어떻게 됐냐? 여기에 있는 코스트 값을 이제 계산하게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컨디먼트 코스트, 첨가물의 가격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크가 있으면 밀크 코스트를 추가하고, 소이가 있으면 소이를 추가하고, 모카가 있으면 모카를 추가하고, 휘비 있으면 휘비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코스트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슈퍼의 코스트, 슈퍼는 뭘 계산해요? 요거죠. 즉 첨가물들의 가격을 계산한 다음에 하우스 브랜드면 1,000원, 다크 로스트면 뭐 1,200원, 디카프면 1,500원, 뭐 이렇게 됐을 때 거기다가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최종 가격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은 해결책의 문제점은 뭘까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너무 인터페이스가 커지는 거예요. ISP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인터페이스가 너무 커지는 거는 즉 한 클래스가 제공하는 메소드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 그 자체적으로 별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여기에 카라멜이라는 또 다른 첨가물들이 추가가 되면은 또 바뀌어야 돼요. 수정이 돼야 되는 거죠. has caramel 이게 또 추가가 돼야 돼요. 메소드에 또 추가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그 설계 원리 중에 베리하는 부분, 변할 수 있는 부분을 추상화해야 되는데 이 경우에는 하나도 추상화가 되고 있지 않은 거죠. 첨가물들에 대한 추상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첨가물들을 모카 같은 경우에는 더블 모카에서 초콜릿을 많이 추가하는 그런 어떤 또 요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반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요 코드에서 한 가지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1000이라고 하는 하우스 블렌드의 가격을 수치로 그냥 여기다가 써놨어요.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매직 넘버라 그러죠. 그래서 보통은 하우스 블렌드의 가격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뭐 커스트라는 어떤 변수를 두고 이 커스트가 1,000원이다. 여기처럼 밀크 커스트 이런 어떤 그 상수가 됐던 변수가 됐던 이제 선언해서 쓰는데 이 예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다가 가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수치가 이런 상수값이 여러 곳에서 등장하면은 이렇게 수치를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딱 한 번만 나타날 경우에는 그 자체, 수치 자체를 프로그램에 직접 코딩하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나중에 제가
이 스타버스 커피 그 장식 패턴을 적용한 그 솔루션들을 보여드릴 건데, 그 경우에도 여기에 가격들, 또 이런 첨가물들의 가격들을 별도 변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을 설명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혹시 제가 빼먹은 설명이 없는지 살펴봅시다. 첫 번째 것이 문제점. 추가되는 것의 가격이 변경하면은 기존 코드를 변경해야 된다. 새로운 첨가물이 생기면 새 메소드를 추가해야 된다. OCP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쵸? 뭔가 확장을 해야 될 때 기존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음료가 추가될 수 있고 기존 첨가물이 새 음료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배리하는 부분을 추상화하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LSP, ISP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즉, 이 앞에서 어떤 첨가물은 이들에게는 적합하지 않는데, 여기에 다 메소드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강요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ISP, LSP 측면에서 바람직한 건 아닙니다. 또 상속을 통해 행위를 상속받을 수 있지만, 상속되는 행위는 컴파일 시간에 고정되며 모든 자식 클래스는 동일한 행위를 상속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LSP 측면에서 이렇게 has milk, has soy, has mocha, set soy 이런 개념들이 다 공통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처리하게끔 제공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이 이거를 못하게 되려면 또 개별적으로 이제 빔 메소드 등으로 못하게끔 막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블 모카를 원하면, 그러니까 이 조합들이 또 그렇게 단순하게 있냐 없냐로만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수량까지 되는 거예요. 더블 모카, 더블 휩 이런 식으로 투샷 이렇게 여러 개의 단순하지가 않고 또 복잡해지면은 현재 상태에서는 처리하기가 매우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OCP에도 위배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가 코드를 만들 때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면 좋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추상화를 해야 되겠고, 주로 상속이나 해즈에이로 잘 모델링 해가지고 이제 기존 코드는 수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첨가물을 추가하더라도, 새로운 종류의 첨가물을 추가하더라도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도 추가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코드에서 어떤 부분이 향후 바뀔 수 있는지, 또 어떤 부분들이 객체들마다 다른지를 잘 파악해서 그 부분을 잘 추상화해야 돼요. 전략 패턴에서도 날아다니는 거, 꽥꽥거리는 게 하이 클래스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하이 클래스마다 다른 것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델링하냐,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이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솔루션은 전략 패턴과는 조금 다른 솔루션을 가지고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거죠.
OCP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뭐 2장에서 설명드렸던 그런 설계 원리이고요. 그런데 이제 전략 패턴, 또 관찰자 패턴, 그리고 이번에 장식 패턴, 이런 패턴들을 배우고 있으니까 이 OCP에 대해서 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OCP는 코드가 확장에 대해서는 개방적이지만 그 확장을 하기 위해서 수정은 필요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을 하지 않고도 확장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말로만 들으면은 되게 모순적인 것 같은데, 우리가 봐왔던 이런 패턴들을 보면은 실제 OCP가 가능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략 패턴의 경우에도 새로운 나는 전략을 우리가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 코드들을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풍선을 이용해서 날도록 만들고 싶으면은 오리를 수정하지 않고 풍선을 이용해서 나는 전략을 만들면 됩니다. 관찰자 패턴의 경우도 어떤 관찰 대상 입장에서는 새로운 관찰자를 수용하기 위해서 그 관찰 대상 코드를 수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새로운 관찰자가 오브저버 인터페이스만 구현하면 그 관찰자도 이 관찰 대상은 포용할 수 있습니다. 받아서 필요할 때 통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우를 우리가 OCP에 충실하게 설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이 설계 패턴들을 잘 활용하면 OCP에 충실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배울 장식 패턴도 또 하나의 예입니다. 기존 코드를 수정하지 않고 확장하는 특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OCP를 어떻게 제공하냐면은 DIP 원리에 충실하게 DI, 관계 주입, Dependency Injection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면은 그 자체가 OCP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Strategy Observer도 다 기본적으로는 내부적으로 Has A와 DI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새 전략을 주입할 수 있고 새 관찰자를 주입할 수 있습니다. 이 장식 패턴도 이런 has a를 이용합니다. 그리고 모든 요소를 OCP에 충실하도록 설계할 수 없지만 변화 가능성이 많은 부분에 집중해서 원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를 더 유연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만든 응용에서 이제 핵심되는 부분, 많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은 OCP가 되도록 설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OCP 원리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OCP는 결과적으로는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장식 패턴을 살펴봅시다. 고객이 원하는 것이 다크 로스트 커피에다가 모카와 휘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다크 로스트 객체에 모카 객체로 장식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다크 로스트 객체와 직접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하지만 이제는 모카 객체로 장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크 로스트 객체와 직접 소통하지 않고 모카 객체를 통해서 소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만 장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계속 반복적으로 장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식하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동작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쪽 장식자의
비용, 커스트 메소드를 부르면은 이 커스트 메소드는 모카의 커스트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되겠고, 모카의 코스트, 모카 객체의 코스트는 다크 로스트 객체의 코스트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데코레이트 패턴은 어떤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냐면은 전체 클래스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클래스에 있는 모든 객체에 어떤 확장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객체에게만 추가적인 책임, 특정 객체만 확장하고 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데코레이터 패턴이에요. 물론 전략 패턴도 그런 측면이 있죠. 전략 패턴도 모든 그 오리를 특정한 전략을 하도록 바꾸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개별 오리 객체들의 그 플라이 전략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데코레이터 패턴도 비슷합니다. 모든 그 커피를 특정하게 장식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장식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식자는 이 앞에서 봤듯이 항상 외부는 이 객체들과 적용하는데 동일 리모컨을 이용해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냥 다크 로스트만 접근할 때 사용하는 리모컨, 모카로 장식될 때 사용하는 리모컨, 휘브로 장식됐을 때 사용하는 리모컨은 변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장식하는 원래 객체와 동일한 타입의 객체가 됩니다. 객체가 돼야 돼요. 장식하더라도 그 장식된 객체는 원래 객체와 동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식된 객체를 원래 객체 대신에 사용할 수 있어야 되겠고, 즉 서브 타이핑이 제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 이 서브 타이핑을 제공하기 위해 우리는 상속을 이용합니다. 이 데코레이터 패턴은 상속을 이용하는데, 행위의 추가, 확장은 이제 상속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has a를 활용하게 됩니다. 서브 타이핑을 위해서는 상속을 이용하는데, 서브 클래싱이라는 걸 이용해서 서브 타이핑을 얻기 위해서 서브 클래싱을 하지만, 그 서브 클래싱을 통해서 기능의 확장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기능의 확장은 has a를 이용하게 됩니다. 이 장식 패턴은 한 객체를 여러 개의 장식자로 장식할 수 있고요. 장식자는 책임을 보완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책임을 구현할 때 장식된 객체의 해당 메소드를 사용하게 됩니다. 앞에서 보는 것처럼 커스트를 계속 장식하고 있는데, 이 커스트는 장식하는 객체의 커스트를 이용해서 최종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 형태로 구성되는 것이 장식 패턴입니다. 새 메소드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새 메소드를 추가하면은 뭐가 달라져요? 리모컨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리모컨을 다르게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장식하던 해도 여전히 예전 리모컨으로 계속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케이크를 사용할 때는 계속 케이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뭘로 장식되는지 상관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동적으로 실행 시간에 객체를 장식할 수 있고요. 여러 개로 장식할 수 있는데, 이때 장식된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순서가 중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장식 패턴에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장식 패턴은 여러 겹으로 장식할 수 있는데, 보통은 하나의 장식자로만 장식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 번 장식하지 않고 그냥 한 번만 장식해서 사용하는. 요때는 요걸로 장식해서 쓰고, 저때는 또 다른 걸로 장식해서 쓰고, 그런 경우가 더 흔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데코레이터 패턴의 실제 정의를 살펴보면 객체의 동쪽으로 새로운 책임을 추가할 수 있다. 근데 이 말은 되게 그 데코레이터 패턴을 이해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실제 보고 나면 이 정의와 이 말이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영어로 읽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Attaches additional responsibility to an object dynamically. 동적으로 추가적인 책임을 추가한다. 근데 우리가 보통 객체 지향에서 책임이라는 것은 메소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메소드를 추가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그 다음 말을 좀 봅시다. Decorator provides a flexible alternative to subclassing for extending functionality. 이 말은 되게 와닿습니다. 상속과 다른 방법으로 functionality, 기능을 확장하는 또 다른 방법을, 유연한 방법을 제공해 준다. 우리가 이런 이제 커스트를 확장하기 위해서 상속을 해서 모카로 상속해서 커스트를 재정의해 가지고 커스트의 기능을 확장할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를 상속해서 또 그 부모가 제공하는 메소드를 재정의해 가지고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데, 이 데코레이터 패턴은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도 똑같은 효과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데코레이터 패턴이에요. 그래서 이 첫 번째 말, additional responsibility를 동적으로 추가해 준다는 말은 약간은 이해하는데 그게 도움은 안 돼요. dynamically는 맞습니다. additional이라는 건 맞는데 additional responsibility 하니까 뭔가 하지 않았던 기능을 추가하는 것 같은데, 얘가 원래 제공하고 있던 기능인데 그 기능을 재정의하는 거예요. 재정의하는데 상속해서 재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래퍼라고 합니다. 이 데코레이터 패턴은. 근데 이 래퍼라고 하면은 또 우리가 이제 자바에서는 인테저처럼 int, 원시 타입을 포장해주는 객체를 또 래퍼 클래스라고 하는데, 얘는 장식 패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래퍼라고 하면은 요것과 조금 또 혼란스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위임을 통해서 hasA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스트를 오버라이드해서 슈퍼점 커스트하는 형태가 아니라 커스트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어떤 갖고 있는 애의 커스트를 이용하는 거예요. hasA로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관계도를 살펴보면 장식 대상들이 있어요. 장식할 대상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식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식자로 장식 대상을 장식하더라도 똑같은 리모컨을 이용해서 처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리가 사용할 리모컨이 되는 거죠. 얘를 장식 대상을 접근하든지 장식된 또 여러 겹으로 장식된 애들을 접근하든지 우리는 이 리모컨을 사용하게 되겠고, 따라서 얘네들도 요거를 상속하고 얘네들도 얘를 상속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장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식 대상이 되는 것을 이렇게 멤버로 유지합니다. has A로 유지해요. 그리고 요 has A로 유지하는 것을 요 개별 장식자에 구현할 수 있는데 이 장식자들을 아우르는 데코레이터라는 추상 클래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장식 대상을 개별 장식자들이 유지하지 않고 여기에 유지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중복도 줄일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멤버 변수와 메소드들이 추가가 될 수 있는데 얘는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바라는 게 foo에서 내부적으로 사용하는 거면 오케이. 또 이 new state가 이 확장된 foo를 확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멤버 변수이면 오케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장식을 하더라도 장식한 다음에 요 타입으로 객체를 절대 처리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요걸 이용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측면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이트 패턴과 비교를 하면 아까 비교한 것처럼 스트레이트 패턴은 이 foo를 통째로 바꿔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풍선을 날다가 뭐 로켓을 하는 단체로 바꾸는 거고 데코레이터는 재정의 하는 거예요. 재정의 하면서 기존 거를 계속 이용합니다. 그런데 상속을 이용해서 재정의 하는 것이 아니라 has A를 이용해서 재정의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울 어댑터 패턴도 비슷한 모습을 하는데 어댑터 패턴은 메소드 이름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형태는 비슷한데 이제 방법이 다른 거죠. 지금부터는 이제 전략 패턴 그 장식 패턴의 구체적인 그 코드 모습을 코드 골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Head First 디자인 패턴에 있는 스타버즈 응용의 그 클래스 관계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베버리지라고 하는 우리가 사용할 공통 리모컨이 있고 요 네 종류가 커피의 종류이고 얘가 장식 대상입니다. 맨 아래 있을 장식했을 때 맨 아래 있을 그 대상이 바로 요 네 종류의 커피가 되겠고 첨가물들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밀크, 모카, 소이, 휩 네 종류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has A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아우를 그 장식자 추상 타입이 있습니다. 이 장식자 추상 타입은 실제 안 만들어도 돼요. 안 만들어도 되는데 만들면은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장식자의 타입이 생겨요. 그래서 장식자와 장식 대상을 구분이 필요할 때 그 구분하는 타입으로 이 장식 추상 타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밀크는 컨디먼트 데코레이터 타입이지만 다크 로스트 익스프레소는 컨디먼트 데코레이터 타입은 아니에요. 이 8개는 모두 베버리지 타입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상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 요 유지하는 것들을 어차피 모든 장식자들은 장식 대상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을 여기다가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코드 중복을 하나 더 줄일 수 있고요. 또 여기에 이제 메소드들을 추상 메소드로 선언을 해서 장식자들이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메소드를 만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강제화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실제 코드를 보면 여기에 보면은 get description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이 메소드는 추상 메소드가 아니에요. 그런데 condiment decorator 장식자들을 포장하는 장식자가 있는데
이 장식자는 이 위에 일반 클래스를, 일반 메소드를 다시 추상 메소드로 바꿔놨습니다. 그러면 이 컨디먼트 데코레이터를 상속하는 장식자들은 얘를 반드시 재정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장식자들이 꼭 갖춰야 될 메소드들을 이제 추상 메소드로 바꿔줘서 반드시 재정의하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얘를 상속받는 장식자는 요 get description이라는 것도 정의해야 되겠고, 원래 베버리지에 있는 cost도 재정의해 줘야 됩니다. 두 개를 반드시 재정의해야 됩니다. 방금 살펴본 그 어떤 클래스가 있을 때 이 클래스를 이제 상속받는 다양한 클래스가 있는데, 이 특정한 메소드, 이 foo 메소드에 대해서 상속해야 되는 애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B 종류는 foo를 A의 정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이 있고, C는 foo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재정의하는 애들이 있고, D는 foo를 사용하면 안 되는 그런 애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코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면, 자, B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냥 상속해서 사용하면 돼요. C는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중간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얘를 추상 메소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꾸면은 이제 얘를 상속하는 이 C들, C1, C2, C3는 foo를 다시 반드시 재정의해 줘야 돼요. 이 foo가 여기서는 일반 메소드인 경우에요. A에 있는 것이 일반 메소드인 경우. D는 D와 관련된 애들은 사용하면 안 되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은 예전에도 설명드린 것처럼 그 경우에는 우리가 empty 메소드로, 빈 메소드로 foo를 중간 클래스를 만들어서 재정의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애들은 D를 상속받게 되면 foo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만약 얘는 그대로 사용하는 애들이죠. 얘는 필요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 B와 D는 문제가 없는데, C는 foo가 필요하지만 A에 정의되어 있는 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예요. 근데 지금과 같은 상태로 만들면은 foo를 전혀 활용할 수가 없어요. 보통은 B, C, D 종류 말고 뭐 E라는 종류가 있다고 치면 얘는 foo를 사용을 하되 얘를 재정의해서 추가적인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C처럼 활용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얘가 추상 매수가 되는 순간 A에 있는 foo를 C1, C2, C3가 활용하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C가 만약에 이 foo를 그대로 사용하면 안 되지만 일정한 기능을 추가를 하고 거기에 또 다른 일들을 뭔가 더 이 C1, C2, C3에 따라서 다르게 하면은 이런 식으로 abstract로 만들 수는 없죠. 근데 이 경우에는 foo 메소드는 필요하지만 부모에 정의되어 있는 것이 전혀 맞지 않고 아예 무시하고 다르게 만들어야 될 경우에는 이런 방법을 쓸 수 있다는 것이고,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 예제에서 바로 이제 그 장식자들이 반드시 제공해야 되는 어떤 메소드를 그 강제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모에 있는 일반 메소드를 다시 자식 클래스가, 중간 클래스가 추상 클래스로 만들고 있다라는 점, 또 하나의 그 우리가 객체지향에서 코딩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클립스에 가서 실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